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독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얼마나 강할까? 우리는 너무 한국을 얕봤다라는 제목의 중국 칼럼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칼럼에서 한국은 아시아 4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GDP 상위 15개국 중 하나로 결코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019년도 한국의 GDP는 1.64억 달러로 12위를 기록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11위인 러시아의 뒤를 이었지만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인구 5천만 명으로 아시아 경제 규모 4위를 차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을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의 2019년 인당 GDP가 3.2만 달러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이는 전형적인 글로벌 중진국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의 종합적인 역량을 설명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조업인데 그렇다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과연 얼마나 강할까? 글로벌 제조업 강국이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으로 첫 번째로 제조업 증가치를 따져보면 2018년 한국의 제조업 증가치는 4,409억 달러로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로 이것은 한국을 유럽에 두었을 경우 한국의 제조업 생산액이 이미 프랑스, 영국을 제쳤으며 유럽에서 2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규모일 뿐 아니라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제조업 생산액을 넘어섰다는 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 분야를 살펴보면 한국은 자동차, 전자, 반도체, 조선, 화학공업, 철강 등에서 세계 상위권에 올라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한국은 현재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며 60년 만에 한국은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상위권에 올라 전 세계 각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조선업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 국가인데 특히 LNG 운반선 발주 물량 방면에서 한국은 독점 수준으로 세계 수주 물량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을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제작 과정이 복잡한 만큼 한국이 굉장히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분야에서는 일본조차도 한국의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LNG 운반선 물량 70여 척 가운데 한국이 66척을 싹쓸이해 한국의 3대 조선사인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서 모두 가져갔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은 LNG 운반선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20%, 중국은 10%에 그쳤지만 최근 중국도 몇 년 동안 LNG선 제조 분야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높여 주문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미국의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올라섰고 세계 5대 반도체 기업 중 한국은 두 자리를 독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외에 SK하이닉스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낸드 프레시 시장에서도 역시 삼성이 1위를, SK하이닉스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OLED 패널 시장에서 삼성은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 시장으로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매년 중국 시장에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2018년 중국이 수입한 반도체 제품은 3천억 달러 규모로 석유를 수입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절대로 한국을 얕잡아 보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여전히 매우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막중한 임무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명실상부한 제조 강국으로 조선, 자동차, 화학공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삼성전자, 삼성중공업은 한국 최대 재벌 기업인 삼성그룹에 속해 있고 현대자동차는 현대그룹에 속해 있는데 한국 4대 재벌 기업이 한국의 각종 산업에 분산되어 있으며 특히 국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산업은 모두 한국의 대기업들이 쥐고 있어 한국 제조업의 발전과 부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그럼 해당 칼럼에 대한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한국 기업에서 20년 동안 일해서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무사도 정신과 세밀한 관리야. 첨단 기술 제품이 결코 많다고 볼 수 없지. 확인해봐. 한국은 발전한 지 얼마 안 됐어. 이미 기적적인 거야. 삼성 반도체에 대해 알아봐. 한국의 배기량이 큰 엔진이랑 변속기는 중국이 잘 못 만들어. 한국과 일본은 모두 한계에 도달했지.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종가의 위력이지.
하하하하, 맞아. 두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인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되지. 너가 말하는 첨단 기술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첨단 기술을 너가 볼 수나 있겠냐? 신라 화랑도 대박 쩌네. 20년이나 일했으니 한국어 두 마디만 해봐. 함 들어보자. 우리 중국 제품도 좋아. 단지 가짜가 좀 많을 뿐. 너는 국산 핸드폰 쓰냐? 너는 국산차 타? 일본, 한국, 싱가폴, 아시아 선진국, 이스라엘도 있어. 몇 년 후에 베트남을 봐라. 하하하하.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빨리 짧은 기간 안에 발전한 국가야. 1960년에서 2000년은 한국이 경제 기적을 이룬 40년으로 한국의 GDP는 환율과 인플레이션 요인을 제외하면 실제로 30배 증가했어. 연평균 8.9% 성장했고 1인당 GDP는 16배 증가했지. 중국은 1978년부터 2018년까지 40년 동안 GDP가 36.8배 증가했고 연평균 9.4% 성장했어. 1인당 GDP는 25배 증가했고. 그러니 입만 떠들지 말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너의 데이터는 틀렸어. 사실 중국, 일본, 한국 모두 엄청 대단하지. 아시아 사망에 대한 명성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중국도 쳐주나? 한국의 공산품은 서양 시장에서 현재 제일 잘 나가. 그야말로 기적이다. 자동차 제조, 전자, 반도체, 조선, 화공, 철강, 게다가 진단키트까지. 중국보다 빠르진 않지.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을 기세야. 아직 멀었지. 아시아 4마리 용 중에 진짜 용.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구걸하지. 특히 동북지방 사람들. 소득이 확실히 괜찮아. 부르주 알리파도 삼성이 만들었잖아. 그리고 타이페이 101 타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트윈타워, 수조우 진즈레이크 신라호텔 등등. 한국인들은 마음을 합쳐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어. 우린 한국을 무시한 적이 없어. 우린 한국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지. 한국인은 부지런하고 계획도 적절했어. 정말 대단해. 굴착기의 핵심은 모두 한국이 장악하고 있어. 한국이 얼마나 강하냐고? 경제적으로는 통제되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배짱이 없으며 정치적으로는 줏대도 없고 문화적으로는 근본이 없어. 심지어 공자마저 중국한테 빼앗아간 나라인데도 강하다는 거야? 이번에 역병 때문에 중국, 미국, 일본이 물품을 공급할 수 없고 공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 강하다고? 강하지. 넌 칼럼 읽지도 않았지? 중국 알리바바 텐센트는 뭐 통제 안 하는 줄 아냐? 알리바바의 외국 자본은 이윤만 배당받을 뿐 의결권은 없어. 한국과는 다르지. 한국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의 지분을 월가가 보유하고 있지. 중국은 작은 민영기업에 일본이 주식 투자한 거고 국영기업이 누구 손에 있는진 알고 있을 테고. 삼성도 월가의 이익을 배당하는 거고 삼성의 한국 국내에서의 비중은 크지가 않아. 삼성은 다른 나라에 있어. 한국 GDP의 20%를 차지하는데 크지 않다고? 중국 담배보다 더 공포스럽네. 베트남에 있는 삼성의 1년 총 생산액은 600억 달러인데 이건 베트남 GDP에 포함되지 한국의 GDP에는 포함되지 않아. 중국에 있는 건 중국으로 계산되고 한국 본토 생산액은 전 세계 생산액의 10%밖에 되지 않지. 씻고 잠이나 자라. 전기가 아깝다. 현대 기아의 글로벌 판매량이 700여만 대인데 중국에서 어떤 브랜드가 따라갈 수 있겠냐? 미안하지만 중국은 한국을 적수로 삼은 적이 없어. 중국은 공산품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어찌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가 쫓아올 수 있겠어. 망상은 금물. 계속 그렇게 자만해라. 그래, 너가 즐거우면 됐지. 너같이 망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기만족 쩌네? 한국이 수출하는 진단키트는 우리가 만든 것보다 훨씬 좋아. 품질에 관한 컴플레인이 전혀 없어. 갖추긴 했지만 대부분이 모두 입문하는 수준이잖아. 입문급도 한국보다 강하지 않지. 너 한국을 너무 무시한다. 한국이 비록 영토가 작긴 하지만 한국을 중국에 둔다면 모든 분야에서 현재 중국의 23개 성과 직할시를 모두 올킬할 수 있어. 오바한다. 한국같이 작은 나라는 미국이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미국을 떠난다면 알아서 생각해봐라. 삼성은 미국의 인텔보다 더 대단해. 한국의 조선은 세계 1위고 LNG선에서는 완전히 독점했어. 말해줘도 이해 못하겠지만 한국은 확실히 문화 강국이야. 아시아에서 한류의 영향은 대단해. 중국 문화는 뿌리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강하지가 않아. 중국의 문화를 중국 젊은이들도 계승하려고 하지를 않으니 별 수 없지. 중국의 문화산업은 전체 GDP의 1%도 안 돼. 미국은 4% 이상이고 한국은 더 높아.
20몇 년 전에 한국 미녀랑 왕래하면서 알게 됐는데 삼성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한국인들의 단결과 교육 덕분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만약 어떤 친구네 집에서 외제차를 사거나 외제품을 사면 같은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상점에 들어가면 점원이 먼저 국가를 위해 국산품을 응원합시다라고 말한대.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몰라. 중국인이라면 연예인이든 기업가든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서민이든 관계없이 모두들 한국인들의 단결 정신을 배우길 바래. 한국 여동생한테 속았구나. 중국 제조업체 대부분이 비양심적이야. 아무도 제재를 안 하잖아. 격하게 공감한다. 어디가 비양심적이라는 거야? 화웨이 핸드폰은 국내보다 유럽에서 더 비싸게 팔아. 물론 일부 저개발국들은 그렇지 않고. 좋은 물건을 중국인들의 소비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치열하게 노력한 게 이 정도 결실인가 하는 생각은 안 해봤어? 가성비라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명제야.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정답이지. 한국 제조업체는 중대한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죄책감을 갖겠지. 국산품을 지지하는 건 쌍방통행이야. 일반 통행이 아니고. 한국인들은 이런 면에서 일본인들이랑 비슷해. 만약 본인이 맡은 일에 문제가 생기면 심지어 자살하기도 해. 응원한다고 국산차 사면 열흘에 한 번씩 수리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기름을 두세 배는 더 넣어야 하는데 돈이 어디 있냐? 본인은 못하면서 남들한테만 바라고 있다. 나는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일본 제품들만 사지 솔직히 한국 거나 국산 제품은 눈에 안 들어오더라. 한국에선 일본 차를 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한국 차를 볼 수 없지. 국민들이 국산품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국산품이 삼성 같은 품질과 기술이 없는 거야. 한국에 많은 전자제품 공장이 있는데 망한 곳들도 있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먼저지. 나는 국산품을 응원하고 싶은데 국산품은 항상 내 돈을 낭비하게 만든다고.